자, 오늘은 그 주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할 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음,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신용을 쓰지 않는다 이거. 많이 들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신용을 쓰지 않는다. 절대로 신용을 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트레이딩 상의 문제도 있고 기업 분석의 한계의 문제에서도 있고 신용을 쓰지 않는다. 주식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을 털어먹는 그 반대쪽에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 신용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적금 넣던 거 있죠. 돈 털어가지고 넣는다던가 아니면 여유자금 아닌 거를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죠. 어, 급전 매매라고 하죠. 이 급전 매매거든요, 이게. 급전 매매. 그러니까 뭔가 땡겨 쓰는 거야. 급전 매매, 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급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거 쓰면 안 돼요. 특히나 주식에서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에서는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방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매매를 다 조심해서 하잖아요. 그죠? 어, 다 뭐 그런 대응 전략이라던가 이 대응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다 밑장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공부를 해왔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게 주식을 경험치를 늘려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뭐 무슨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해외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매매 트레이딩적인 부분 시간을 오래 거치고 10년 이상 15년 거치고 막 그런 매매적인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은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용기가 불끈불끈 난단 말이에요. 용기가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잘 나면은 또 이제 크게 매매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이제 작용한다고 이게 사람인지라 기계적으로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대응 안 되는 거는 대부분 보면 다 하한가로 나오는 문제예요. 종가를 지나가지고 다음날에 그 시가가 터지는 거죠. 시가가 터지는데 시가가 터지는 그런 그림 뭐 마이너스 13% 뭐 마이너스 17% 이런 그림이 보이면서 아침에 일분봉에서 거래가 찍히는 거래가 있어요. 아싸리 이런 거는 그냥 귀여운 거야. 그죠? 이런 거는 매도하고 도망갈 수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비중을 아예 빼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거나 이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가진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하한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종가가 나온 다음에 하한가가 터지는 문제예요. 대응 안 돼, 이거. 다음날에 이거를 그 주식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니까, 이게. 주식을 30년 하고 50년 하면 뭐해. 다 똑같아요. 그 선상에서 노출되는 건 다 똑같아요. 해결의 고리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제 그 종목을 산 비중에 한해서는 신용을 썼던 뭐 그 한도 내에서 썼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색깔 왜 안 바뀌어? 어? 자 이렇게 다음날에 이게 다음날에 하한가가 나오는 문제예요. 하한가.
하한가 그냥 1분이나 2분 내에 그냥 찍혀 이렇게. 아니면 그냥 하한가로 시작하던가 그러면서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뭐 대응이고 뭐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매수 매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동시호가 뭐 있다고 하는데, 동시호가에서도 이게 그 수건 돌리기 식으로 거래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그런 수준까지, 자기 차례가 안 오고 이제 거래도 체결도 안 돼요 거의 이게. 그러면서 아침에 시가가 터진 상태로 하한가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 이거는 매매가 뭐 좋은 게 있던 없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 근데 이 상황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다고 쳐요. 이런 상황이 인지가 됐다고 쳐요. 어. 이런 게 경우가 있으니까 깡통도 나는 거를 어디선가 들었던지 경험해서 배우실 건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수익이 났어? 이게 수익이 났어? 비중을 쳤어?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이 있어? 등치가 이제 조그마했던 포지션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막 80%뭐 90%까지 몰아갔어. 주식 잘한다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한가가 터졌어. 근데 이제 매수 매도가 안 돼. 하한가가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풀려가지고 조금 올라갔어. 이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매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100% 100%까지 다 샀는데 거기다가 신용까지 써가지고 뭐 200%까지 땡겼어. 2, 300%까지 땡겼어 이 수익을 담보로. 근데 이제 하한가 터졌어. 이거 탈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한가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내서 그냥 깡통이 나는 거예요 계좌가. 반대매매 뭐 그 얘기 나오죠, 그죠? 뭐 미수 쓰고 그러면은 T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매매 나오고 이런 거 자동으로 매도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그게 진짜 위험해요. 피할 방법이 없다. 비중을 쳐가지고, 비중을 치던 뭐 신용을 쓰던 해가지고 해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손실에 대한 거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방법을 억지로라도 만들잖아요. 방법을 억지로라도 만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신용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용을 쓰지 않는다. 이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100% 비중 중에 이거 몇 프로를 들어갈까를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10%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을 채우면 10% 산다, 20%까지만 산다, 뭐 30이나 40%까지만 산다, 이런 방법뿐이 없어. 어. 맞죠? 아니면은 뭐 10%에 대한 매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작은 매매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목을 분산한다. 분산 투자. 종목을 분산하는 거예요. 종목을 한 군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종목을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쪽에 이제 과도하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있잖아요. 이게 그 막 50%나 80%뭐 100% 이상 200%를 채우고 싶죠. 신용으로. 이렇게 신용도 늘리고 싶죠. 그 한도를 넘어서.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한 번씩 당해요 이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깡통이 나는 이유가 주식을 못해서 깡통이 난 게 아니고 저거에 당한 거예요 이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막 50%막 100% 150% 가는 종목의 수익률이 뭐 70% 80% 이렇게 치다가 비중은 뭐 130%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가니까 이제 신용을 또 쓰다가 막 한 200%가 되거나 뭐 300%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신용 써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상승 중에 이게 하한가가 두 번 툭툭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3일 차에 또 터지고. 그럼 반대 매매 나오잖아요.
그것만으로 이제 깡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수익률 80% 70에서 80% 갔는데도 손실이네. 그죠? 근데 재수없게 이거 한 번씩 걸린다니까. 상승하다가 이제 손실 나는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많이 하는데 분할 매수로 뭐 막 사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돈 가져와 가지고 또 물타기를 또 해대고 또 안 가니까 이게 대출 받아 가지고 대출이나 신용을 쓴답시고 여기서 또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조금 올라오지도 않고 보통 단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가가 여기 밑으로 돼 가지고 여기나 여기 정도면 도망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거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조금 올린 다음에 그냥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세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척하고 여기서 시가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시가 하나에 터져 가지고 깡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용까지 포함된 거죠. 비중 많이 들어간 세팅이나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간 세팅이나 아니면은 신용 거기서 플러스 신용까지 쓴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주식은 변수가 많잖아요. 시가가 어디서 터져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하한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그런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진짜 위험은. 2008년 당시에 2008년 그 코로나 때인가? 아니 그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때인가? 그때 터졌을 때 코스닥 종목 있죠? 코스닥 종목이 80% 이상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맞았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거, 이거 아시겠죠? 아시는데도 그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번에 무너진 거예요. 2008년 당시에 하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간 벌었던 것을 다 반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보세요. 2008년 당시까지 대세가 뭐 이렇게 갔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봐요? 여기서 대세를 타고 돈을 열심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고, 여기서 먹고. 그 장세 또 한 번 먹는 거야? 그러면서 놀고, 여기서 먹고. 자,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신나게 이렇게 몇 년을 거쳤단 말이에요. 대세를 타면서. 그런데 2008년 당시에 이거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하한가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에 2008년 당시에 넘어가는 과정에 하한가가 터진 거예요. 시장에서, 종목에서. 근데 그 하한가가 들어갔을 때는 종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민자로 일자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신용 써가지고 그 초반에 그 하락이 터진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은 코스피에서 흐름에서 여기서 실컷 번 돈을 여기서 단 몇 번의 하한가나 뭐 이런 거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종목을 분산해 놨으면은 그나마 그 하한가를 때려 맞았어도 나중에 풀려가지고 그냥 약간의 리스크 정도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15%뭐 1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종목이 많았다고 하면 뭐 7개나 10개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그나마. 근데 그때는 금융위기에 대한 그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잠깐 뭐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고 그 이후에 또 떨어져 가지고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를 때렸단 말이에요, 거래가. 결국은 뭐냐면은 어,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주제가 이제 신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갖춰진 그 함정이에요. 이건 애초에 함정이에요. 갖춰진 함정이에요. 한 번은 터져. 한 번은 터져.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자기가 자신이 주식을 60년을 하든 그 사이에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종목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거는 뭐 대기업이고 뭐 어쩌죠 그런 거 따지고 해도 시가가 터지는 일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시가가 상승해가지고 상승하기만 바라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자꾸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이제 자꾸 잊혀져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마인드셋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3, 4년,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잊어먹어. 또 까먹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유지하다가 그 위험성을 아니까 뭐 신용 쓰지 않고 이제 유지하다가 뭐 4년, 5년 차, 6년 차, 7년 차 넘어가면 또 잊어먹어요. 그럼 위기가 또 오면은 그냥 터지고 또 이런 식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잊어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신용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게. 어, 주식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신용을 안 쓰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신용을 안 써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중을 자유롭게 무한으로 칠 수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비중을 막 그 추세가 분위기가 좋을 때 비중을 무한으로 칠 수 있어요. 뭐 100, 뭐 그 2배, 3배, 4배, 5배, 10배, 10배까지만 무한으로 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근데 신용을 잘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으로 칠 수 있는데 뭐하러? 뭐 100%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무한으로 안 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비중이 40%까지 치고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수익을 확보하거든요. 저번에 그 나왔죠? 워렌 버핏의 행동이 애플을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비중을 확 줄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중을 2배, 3배, 뭐 5배씩 안 늘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절대로 그 신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시되,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그 금액을 자기가 그 매매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괜히 여기 또 늘리고 또 가져와서 늘리고 이러지 말고 금액은 정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지금 뭐 200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변한 게 없어요.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년인가? 2025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 전에도 IMF 때려 맞았을 때 IMF 그 당시에도 가장 먼저 터진 사람들은 신용을 쓴 사람들이 많이 터졌어요. 하한가 터져가지고 IMF 때도 2000년 이후에 그 상황도 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 자연조정이 하한가 맞은 그런 것도 있고, 자연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단기 조정 또는 이제 중기 조정 본격 들어가는 거 자연조정이죠. 그런 기본적인 변동에서 이제 터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투의 자리가 이탈돼 가지고 거기서 위기의 그런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속도가 이제 가속 구간이 들어가는 영역에 있을 수. 초반에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장투의 영역. 근데 여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터지는 그런 이 속도에 두 번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세게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게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반복됐는데 그게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얘기 드리는 게 이 코스닥 종목을 피하라. 아니, 그렇죠. 코스닥 종목을 피하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죠. 이거 해결의 고리가 없어요. 어. 단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당일 매매만 하잖아요. 당일 매매 수익을 취하고 비중 다 줄여 놓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100%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일에서 그 수익을 막 90% 이렇게 다 그냥 매도 쳐놓고 10%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다음날을 넘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이 아침에 시가가 터지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매매를 구태여 그 당일날에 그 몸통을 먹어치우고 그 당일날에 종가에서 비중을 줄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일날에 그 수익을 대부분 비중을 다 뺀 다음에 다음날로 넘어가는 시가나 뭐 시가의 그런 반응을
그리고 눌림에서 이제 되돌아 나오는 것이나 밑꼬리 반등 뭐 그런 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날에 시가가 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신용을 특히 쓰거나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 뭐 코스닥 하잖아요 이런 얘기 순진하게 하는데 진짜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비중을 다 뺀다니까요. 100%가 들어갔으면 95%로 다 빼고 5% 남겨가지고 다음 날을 그 계획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사람 치고는 대부분은 다 단타하던 사람들은 깡통이 난 사람도 많아요. 사실상 결과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어, 절대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절대로 신용을 쓰면 안 된다. 신용을 주식에서 얘기해요.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유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이 신용 절대 쓰면 안 돼. 이거를 진짜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진짜로 진짜 위험해. 주식을 뭐 20년 30년 잘하면 뭐해. 신용 조금 쓰다가 그냥 다 털리는데 전 세계 1위도 털렸어요. 전 세계 1위 하던 그런 사람도 털렸는데 뭐 해지한다고 신용 껴 있고 해치 2개 3개 정도 했는데 3개가 다 털렸는데 그래 이게 파산이 나가지고 마진콜이 났어.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그 웬만한 메이저라면 아는 그런 메이저의 오른팔인 사람도 전 세계 1위 하던 사람도 터졌는데 뭐 그 얘기가 그런 분들도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용 쓰지 말라고 그래요. 신용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 생각이 자기 전략이 그 경우의 수가 그 모든 게 다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너무 굉장히 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예, 예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